자,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동적 할당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동적 할당. 여기 지울게요. 이건 했기 때문에. 자, 동적 할당이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그 동적 할당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계속 드릴 문제가 요 동적 할당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면 다음 달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제가 여기 메인 함수에다가 int arr2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얘는 몇 바이트 함수예요? 4바이트 2개, 8바이트, arr 8바이트 그냥 생각하라 했죠? 그러면 arr 8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 2개니까 총 16바이트, 그쵸? 8바이트는 상수고, 그래서 이 안에는 8바이트짜리 하나 상수 바꿀 수 없죠? 그 다음에 4바이트짜리 방 2개가 있는 건데, 자, 요 안에 데이터를 넣으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넣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게 일종의 청소라고 해볼게요. 제가 printf에서 arr 0번째에다 %d 그 다음에 arr 0번째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출력하면 당연히 100과 200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 제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해볼게요. 우리 집에 거실이 하나 있고 뭐 작은 방 하나, 뭐 작은 방 2개 이렇게 있는데, 요 작은 방들을 다시 방들을 청소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외부 청소 업체한테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체인지를 할게요. 자, 이 체인지라는 외부 업체한테 ARR을 넘겨버렸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는 그러면 강사님 얘는 도대체 왜 앞에다가 요걸 안 붙이는 거예요? 왜요? 요 자체가 주소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렇게 쓴 거는 결국에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연경죄 주소 넘겨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 배열은 뭐예요? ARR의 0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도 이렇게 넘기는 거나 이렇게 넘기는 거나 지금 완전히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얘는 ARR의 첫 번째 작은 방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뭐예요? 나 대신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얘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ARR 0번째 100 200이라 해볼게요. 그래, 얘는 뭐 300, 400? 그래, 이렇게 해볼게요. 300, 500.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실질적으로 뭐예요? 체인지가 여러분들 간다잖아요. 간다. 그러면 얘는 ARI 이렇게 해놓고 작은 방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방으로 와서 300 넣고 두 번째 작은 방 와서 200, 500 넣고 한 건데, 자, 실행해보면 당연히 잘 되겠죠. 보면 요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겠다. 출력해볼게요. 그러면 300과 500이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이렇게 이분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냐면, 지금 잘 보시면 공간을 누가 세팅했어요? 이거를 개발자인 여러분들이 세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세팅을 했고 개발자가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바이트짜리 공간을 제가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청소업체한테 와가지고 요청을 부탁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돈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걸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요 300과 500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방을 잡은 다음에 청소까지 한 다음에 끝나면 저한테 나한테 알려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보통 자기가 일을 적게 하잖아요. 집안 청소나 뭐 가정부도 뭐 들여놓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선 뭐예요? 지금 공간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얘한테 다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다 만들고 나서 귀찮게 하지 말고 다 끝나면 그 이치만 알아줘라.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이 포인터 문법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여태까지 요거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배열은 이제 누가 만들어야겠어요? 자, 이것도 넘기지 않을게요. 저는 int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int ALR2. 이제는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안에서. 내가 안 만들면 누가 만들어요? 당연히 얘가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뭘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 방의 주소를 얘가 리턴해주면 되는 거예요. AR 자체가 이게 첫 번째 방의 주소니까. 그런데 자 이거 그러니까 아까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그러면 자 이거 실행해 볼게요. change 여기다가 여기는 이거 해야겠네요. ARR2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지우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300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뭐 이상한 값 나왔죠. 이게 말이 될까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체인지라는 곳에 전화를 했는데 그럼 얘는 자기 집 안방에다가 뭘 만든 거예요? 이것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메모리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제가 스택이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스택. 그 다음에 그 안에 메인을 위한 집이 이런 식으로 깔리고요. 그 다음에 메인 집은 여러분들 지금 뭐밖에 없어요? int ARR 포인터 변수 8바이트짜리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메인 집에서 지금 체인지를 호출했죠. 이렇게 메인 집에서. 그러면 이 체인지를 위한 공간이 요 위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성이 호출하면 되는데 체인지를 위한 집은 몇 바이트짜리예요? 일단 int AR2 요거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8바이트를 할게요. 8바이트 그냥. 그러면 이런 식으로 8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4바이트짜리 두 개도 해볼까요? 4바이트짜리 두 개. 여기다가 하나 좀 작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냥 대충. 자, 이런 식으로 4바이트짜리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8바이트가 있고 그 밑에 이런 식으로 4바이트가 있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300 넣고 500 넣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끝날 때 뭐예요? 얘 ARR 0번째 위치가 지금 어디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너무 이거 좀 그렇다. 자,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지금 요 ARR 0번째 주소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값을 리턴을 해준 건데,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스택이에요. 스택은 뭐냐면 빡빡한 스케줄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change라는 함수가 실행돼요. 그러면 change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change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바로 사라져요. 얘는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다시 함수가 메인에서 함수가 실행되고 그리고 그 함수의 역할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라지지는 않은데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냐면 왜 의미가 없냐? 예를 들어보면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내일 철거가 된대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방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방을 열심히 꾸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방의 위치를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의 위치를 받은 사람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날 가보면 다 철거되어 있는데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곧 철거될 집에다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만들면 뭐 하겠어요? 리턴을 해봤자 뭐 하겠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결국에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근데 사실 크게 우리를 속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명령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는데 얘의 유일한 잘못은 뭐예요? 이 300과 500을 어디다 만든 거예요? 자기 집에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체인지. 얘는 리턴하는 순간 이 공간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00이라도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얘가 일단 체인지가 하고 나서 뭐가 실행돼요? 프린트프가 실행되죠. 그러면 여기가 메인을 위한 집이고 체인지 집이잖아요.
그러면 프린트를 위한 집이 어디에 생기냐면 이 체인지 바로 위에 생길까요? 아니면 체인지 안에 생길까요? 자, 프린트가 실행된 당시에는 체인지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생긴다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사실 운이 나쁘게 지금 누가 피해를 본 거냐면 여긴 저장되어 있는 거는 실행이 됐는데 자, 얘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300 나온 건 진짜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잘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운에 의지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은. 자, 결론 났죠? 자, 지금 우리의 유일한 잘못은 뭐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유일한 잘못은 300과 500을 여기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스택 말고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스택 위 공간에 뭐가 있냐면 힙이라는 지역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힙이라는 지역.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스택 안에 있는 변수는 뭐다? 여러분이 만들면 함수 실행되면 만들어지고 함수 끝나면 자동으로 수거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힙 지역은 주황색으로 그릴게요. 힙 지역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메모리를 다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힙 지역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메모리를 다 썼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메모리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왜 배우냐면 지금 배우는 게 여러분들 자료 구조를 다 배우는 거예요. C 언어는 자료 구조랑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배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단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걸 해볼게요. int p ar. 결국에는 이거는 똑같은 거 아시죠? 어차피 얘도 int 포인터 변수고 그냥 변수만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ar 대신에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그냥 다를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300은 나오고 여기는 이상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말록이라는 게 있어요. 말록이 뭐냐면 말로케이션, 그러니까 메모리 말로케이션이래.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쓰고 설명드릴게요. 자, 사이즈 오픈.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말록은 메모리를 어디서 땡겨오냐면 스택이 아니라 힙에서 즉시 땡겨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바이트 필요해요? 숫자를 우리가 2개 저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당 4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 사이즈 오프 인트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거 4거든요. 그냥 4. 4인데 4 곱하기 2니까 8이에요. 그러면 8바이트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인트가 4바이트니까 곱하기 8바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걸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이게 어디에 생기냐면 힙 안에 만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 4바이트 2개를 만들게요. 하나 둘 힙 지역 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합쳐서 8바이트짜리 공간, 그리고 8바이트짜리 공간의 시작점을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녀석한테. 자,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쓰려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말록을 쓰려면 여기다가 이런 걸 써줘야 돼요. include stdlib라는 걸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요 말록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 요 말록이 작동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요걸 안 써요. 그래서 말록을 쓴다 할 때는 요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 요거 컨트롤 누르고 눌러보면 자, 말록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말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도 뭐 어려워서 못 읽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말록을 쓸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튼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했구나.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일단 실행이 됐어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체인지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체인지는 배열을 여기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만드냐면 힙에다가 만들겠죠. 그러니까 힙에다가 만드는 행위가 바로 요 말록입니다. 말록인데 우리가 뭐 체인지 그죠? 일단 그러면 이 시작점을 여기로 반환을 해주는데 체인지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힙으로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힙의 시작점을 이 녀석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해야겠네요. 제가 좀 바꿨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체인지는 여기다 있어야 되고 말록을 여기다 써야죠. 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말록 사이즈 오프 그 다음에 인트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자,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죠. 아까는 300만 나오고 500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체인지가 메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힙으로 가가지고 작업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이 힙의 시작점을 이 얘한테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 안에 값이 할당될 당시에는 뭐가 삭제되냐면 얘 체인지가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인지가 데이터가 삭제가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는 이미 지금 어디 저장이 되어 있냐면 힙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메인에는 뭐만 저장이 되어 있다? 일단 int arr 이 녀석밖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근데 결국에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힙 안에 8바이트 즉 요 시작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얘가 요 녀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힙 안에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자동 관리 될까요? 수동 관리 될까요? 자동 관리됩니다. 이 메인 함수가 일단 실행되면 자동으로 8바이트가 할당되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 이게 힙이 아니라 스택이라 해야겠네요. 스택. 이 스택 안에 이게 스택이잖아요. 스택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자동 관리 되거든요. 왜냐면 메인 함수가 일단 실행되면 자동으로 8바이트가 할당되고 메인 함수 끝나면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적 할당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함수를 여러분들 100번 실행하던 1000번 실행하던 여기는 몇 바이트 할당되니까 8바이트 할당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8바이트가 할당된단 말이에요. 8바이트. 근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뭘 쓰냐에 따라서 그 순간적으로 메모리가 몇 바이트가 될지 몰라요. 무슨 소리냐면 고객이 뭔가를 쓴다 했을 때 고객이 이만큼 쓸지 아니면 이만큼 쓸지 아니면 10만큼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적 할당 이게 지금 정적 할당을 한 건데 정적 할당은 여러분들 여기는 다 자동차 운전을 안 해보셨겠는데 자동차 나중에 여러분들 운전할 거잖아요. 자동차에 뭐가 있냐면 자동 변속기랑 수동 변속기라고 있거든요. 오토랑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오토랑 수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오토가 자동 변속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정적 할당은 자동차로 표현하면 자동 변속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변속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얘 말록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기예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리를 수동으로 해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지금 메모리를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내가 다 썼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힙 안에서 삭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메모리가 삭제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이 계속 돌면서 메모리를 계속 차지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해지를 안 해준 거죠. 그러면 메모리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다 썼으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프리. 이게 뭐냐면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해제한 거예요. 이렇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록을 한 번 썼다 하면 프리를 한 번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말록을 2번 썼다 하면 무조건 프리를 2번 써줘야 되고요. 다시 한번 메모리를 이렇게 하면 뭐다?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수동으로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힙에서.
수동으로 8바이트를 땡겨오고 수동으로 8바이트를 지금 뭐 한 거예요? 해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게 뭐다? 메모리를 내가 언제 해제할지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튼간에 이걸 뭐라고 한다? 동적 할당이랍니다. 동적 할당.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얘는 메모리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정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얘를 정적 할당이래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메모리를 받아오고 또 자동으로 메모리가 반납이 돼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정적 할당이라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각각의 차이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